자, 지금 뭐 일부 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는 경증 환자용이다. 이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냥 웃으면서 흘려 넘기면 되죠. 이 실제로 이제 이 매출을 크게 급증을 시키는 것은 이 경증 환자용 이 코로나 치료제가 매출을 완전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증과 중증까지 다 한 번에 다 효과 있는 이런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둘 다 효과가 있다 그러면 가짜 약이거나 아니면 아주 경증에도 약간 효과가 있고 중증에도 약간 효과가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CTP59는 완전히 경증 환자용이죠. 이 경증 환자용이다 보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막아줘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거는 경증에도 효과가 있고 중증에도 효과 있어. 그런 약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효과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그런 효과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증 환자용으로 이 항체 치료제를 만든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타겟팅한 거는. 자, 이 중증에 효과 없는 건 당연한데 왜 그러냐? 그리고 매출이 실제로 엄청나게 급증이 나오는 것은 경증 환자용이 돼야지 크게 급증이 나오죠. 그리고 중증 환자용도 매출은 아주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용 이 치료제는 또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증 환자용도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로 하고 있죠. 램시마로 중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중증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 또는 중증에 가까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쓰기에는 이 램시마가 딱이다 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다 좋은데 중증에 효과가 없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왜 경증과 중증의 치료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경증 환자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치료제는 이런 CTP59 같은 항체 치료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몸속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빠르게 제거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속도를 빠르게 높여주면은 그게 계속해서 확산 바이러스 제거가 안 되고 그냥 재수가 좋고 면역력이 좋으면 그냥 경증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겠지만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고 재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늘따라 영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고 잠도 좀 못 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튼튼한 젊은 사람이라도 잠 못 자고 며칠 잠 못 자고 게임하다가 해벨레 하다가 코로나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확 퍼져버리겠죠. 그렇게 이제 퍼져버리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이제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서 각종 장기를 망가뜨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폐섬유화라든지 그렇게 전개돼 버리면 이제 그게 중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막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증 치료 CTP59 항체 치료제는 이 바이러스를 제거를 딱 해줘 버리고 그 다음에 증상을 완화시켜 줘 버리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증으로 가는 이 바이러스 제거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이 항체 치료제 싹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서 얘들이 안 되겠다 후퇴후퇴 막 싸우다가 안 되니까 물러나 버리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증에서 막고 다시 퇴출시켜 가지고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가지고 중증으로 간 것도 다 고쳐내.
다 고쳐내야 돼. 그게 중증으로 간 것도 못 고치고 바로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위급한데 그거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게 중증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장기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장기가 완전히 이제 경증이면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픈데 독감보다 좀 더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중증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야, 내 호흡이 왜 안 되지? 숨을 못 쉬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폐가 섬유화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폐가 쿵짝 이렇게 뛰어대죠. 폐가 이렇게 하면은 폐가 수축 팽창해 가지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를 자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을 지배해 가지고 신경세포에게 야, 숨을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폐가 지가 알아서 내가 들숨해 날숨해 명령을 안 주더라도 지가 알아서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잘 때도 숨을 쉬는 거죠. 자, 그런 이 상황인데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폐가 손상이 되거나 어딘가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손상이 되어서 특히 폐를 공격을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폐를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좀 이 공격을 좀 심하게 당했다. 그러고 정상화되는 게 좀 어려운 상황.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이 면역력도 약하고 폐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내구성이 좀 약해져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가지고 계속 숨을 넣었다 뺐다 해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안 되게 되면은 사망을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는 완전히 다른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거죠. 중증에 대한 그런 치료제는 어떤 치료제여야 되느냐? 램시마 같은 치료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코로나 중증이라고 그러죠. 경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증 환자 사망률을 24% 낮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이런 염증이 있는 부분을 치료를 해주는 그런 치료제죠. 그런 치료제다 보니까 중증 환자는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증을 치료를 해주니까 이게 폐나 이런 쪽으로 염증이 생긴 부분을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염증 치료제니까 들어가 가지고 폐 섬유화 되는 부분을 좀 막아주는 거다. 그래서 사망률을 24% 낮춘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류마티스 치료제죠. 그래서 류마티스 치료제입니다. 이게 램시마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치료에 도전을 한 거죠. 이게 6월 달에 도전했는데 이달 임상 개시 소식이 나죠. 이 영국의 펠드만 박사 임상 연구 지원키로 했죠. 셀트리온이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하니까 셀트리온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염증이죠. 폐염증 억제를 해서 환자 병세 악화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6월 달이고 지금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거 진짜 염증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주입을 했더니 사망률이 24% 낮아지네. 이게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 영국에서 이 펠드만 박사가 제대로 잘 본 거죠.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6월 달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이 박사들은 알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램시마 가지고 이거 잘하면 폐 염증을 억제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런 데이터 보면은 24% 낮춘다 그러죠. 그럼 24% 낮추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거 써야죠. 중증 사망률 24% 낮춘다 그러면 이거 안 쓸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내가 중증까지 갔다 그러면 야, 이 약 한번 맞아봐. 램심 한번 맞으면 사망률이 24% 정도는 낮춰질 수 있어. 그러면 이 24% 내가 2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 하든 이거 써야죠. 이거 24% 수준이면 당연히 여기에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돈이죠. 그래서 여기 써야 됩니다. 이거 24% 낮춰준다는 거는 생명을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이거 그럼 당연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램시마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치료제죠. 이게 류마티스 염증 치료제다 보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이 보고서들을 좀 보면은 이거 램시마 좀 지나면 이게 중증 전용으로 해서 약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 대한 지식과 자원을 제공을 한다.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영국 법인은 법인 소속의 댄 케이시 박사는 이렇게 정한다. 그래서 램시마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처방으로 안전성이 이미 입증이 됐죠. 이게 바로 약물 재창출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지금 이제 얘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CTP 요구는 경증 중증 가는 거 완전히 거의 100%에 육박하게 막아버리죠. 엄청난 효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은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타겟팅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면 이제 항체 치료제처럼 뭐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그렇게 경증 중증화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약물 재창출 가지고는 조금 좋아지겠다. 이 정도라도 그만큼만 효과가 있어도 그래도 이제 좀 써보자. 이런 게 약물 재창출이죠. 그래서 이제 램시마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증 환자에게 얘가 지금 최근에 나온 이 퍼센테이지처럼 사망률 24% 낮춰준다 그러면 이거 뭐 완전 대박이죠, 이거. 만약에 이제 아예 정조준 해가지고 중증 치료제 정조준에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24% 가지고는 에이 그게 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약물 재창출이죠. 그러니까 있는 약 가지고 하는데 24% 정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뭐 야 이것도 괜찮은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종양괴사인자 알파 억제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폐에 종양이 생겨서 폐가 이제 괴사되고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거죠. 거기에 종양이 생기고 폐라든지 아니면 내장 기관에 종양이 생기거나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장기 이상이 생기는 거죠. 중증하면 그런 부분을 막아서 사망으로 이르는 부분을 막겠다는 거죠. 그게 중증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이러스 제거를 하고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의 진행 속도를 완화시켜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게 경증 치료제죠. 그거하고 지금 완전히 문제가 생겨서 중증으로 갔다는 거는 어떤 장기나 종양이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 부분은 이 바이러스 제거하는 그런 약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들어가서 이게 괴사돼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폐에서 문제가 생기건 가장 큰 게 폐죠. 숨을 못 쉬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게 중증 치료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기전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완전히. 근데 이거는 경증도 되고 중증도 되고 내 눈 한번 바라봐. 네 병은 모두 나을 거야. 이런 것처럼 이거는 경증도 되고 중증도 되고 예방도 다 됩니다. 이거 다 되고 양 만병 그러면 여기도 조금 되고 여기도 조금 되고 여기도 조금 되겠죠. 그래도 조금씩 되더라도 그래도 뭐 그 괜찮은 거죠. 그래도 없으니까 지금 약이 그거라도 써야죠. 그러나 그런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중증 치료제는 렘데시비르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램시마가 또 출격을 할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이런 부분이니까 이 램시마가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지금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이게 1월 8일자 기사입니다. 1월 8일자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램시마는 중증 치료제가 완벽한 중증 치료제 아예 그런 장기 손상을 막아주는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제대로 획기적인 약을 만드는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이 램시마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렘데시비르와 램시마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염증이 생긴 부분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중증 치료제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중증에 치료 없어 중증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쩌죠. 그거는
아예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뭐 효과 있겠어 이러면서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다른 약으로 나오죠. 얘는 보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네.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지금 렘데시비르 투여 또는 무슨 약 투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호이스타정 지금 대웅제에서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경증하고 예방에서 조금 데이터 좀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중증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중증에서 렘데시비르와 호이스타정을 같이 먹어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증 치료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약물 재창출이다 보니까 24%도 어마어마한 거죠. 사망률 24%.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써서 렘시마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24% 낮춰주다. 그러면 이게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좀 좋다 그러면 이제 렘데시비르를 대체하는 걸 렘시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폐에서 염증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 렘시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